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 한국어로는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데이터가 꼬이지 않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읽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먼저 트랜잭션이 뭔지 간단히 짚고 왜 격리가 필요한지 세 가지 문제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네 가지 격리 수준을 하나씩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부트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 다루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은 쉽게 말해 하나의 연속적인 작업의 묶음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이체를 생각해보세요. A 계좌에서 돈을 빼고 B 계좌에 돈을 넣는 건 반드시 둘 다 성공하거나 둘 다 취소돼야 합니다. A에서 빠졌는데 B에 안 들어가면 돈이 그냥 허공에 증발해버리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트랜잭션이며 트랜잭션에는 ACID라는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어토미시티는 전부 되거나 전부 안 되거나, 컨시스턴시는 데이터 일관성 유지, 아이솔레이션은 동시 실행 시 서로 간섭하지 않기, 듀러빌리티는 커밋되면 영구 보존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아이솔레이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웹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수백 수천 명이 접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읽고 쓰면 데이터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티 리드, 넌 리피터블 리드, 팬텀 리드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나씩 살펴볼 건데 결국 트랜잭션의 핵심은 이겁니다. 격리 수준을 높이면 안전하지만 느려지고 낮추면 빠르지만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더티 리드는 가장 위험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더러운 얘기인데요.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어버리는 겁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트랜잭션 A가 잔액을 500으로 업데이트했는데 아직 커밋을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트랜잭션 B가 잔액을 조회하면 500이 보입니다. 그런데 트랜잭션 A가 롤백을 해버리면 실제 잔액은 원래대로 1000인데 트랜잭션 B는 500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읽어버린 거죠. 이건 마치 친구가 나 내일 이사한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그거 취소됐어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사이에 이사 축하 선물을 사버렸다면 낭패인 거죠. 넌 리피터블. 리드는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같은 쿼리를 두 번 날렸는데 결과가 다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트랜잭션 A가 잔액을 조회했더니 분명 1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트랜잭션 B가 잔액을 500으로 바꾸고 커밋을 합니다. 이제 트랜잭션 A가 작업을 다 하고 다시 잔액을 조회하면 500이 나옵니다. 더피 리드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커밋된 데이터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맞는 건데 한 트랜잭션 안에서 읽기 일관성이 깨진 겁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리포트를 생성하는 도중 발생했다면 리포트의 숫자가 실제 데이터의 숫자와는 달라져 버릴 겁니다. 리포트의 숫자가 바뀌면 곤란하겠죠? 다음은 팬텀 리드라는 개념입니다. 팬텀 리드는 유령 읽기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조건으로 조회했는데 행 개수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 A가 나이 20살 초과인 사람을 조회하니까 분명히 3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트랜잭션 B가 나이 25살인 새로운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커밋을 해버립니다. 트랜잭션 A가 다시 같은 조건으로 조회하면 이번엔 4건이 나옵니다. 전에 없던 행이 유령처럼 나타난 거죠. 앞서 살펴봤던 넌 리피터블 리드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죠. 넌 리피터블 리드는 기존 행위 값이 바뀌는 거고 팬텀 리드는 행 자체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제공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격리 수준이 높아집니다. 리드 언커미티드가 가장 낮고 시리얼라이저블이 가장 높아요. 테이블을 보시면 리드 언커미티드는 아무것도 방지 못하고 리드 커미티드는 더티 리드만 막고 리피터블 리드는 더티 리드와 넌 리피터블 리드를 막고 시리얼라이저블은 3가지 문제를 모두 막습니다. 당연히 많이 막을수록 섞는 비용이 커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리드 언커미티드는 가장 낮은 격리 수준입니다. 사실상 격리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트랜잭션이 아직 커밋도 안 한 데이터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프링의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에 아이솔레이션을 리드 언커미티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리드 언커미티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량 데이터의 대략적인 통계를 낼 때 예를 들어 현재 대략 몇 건의 주문이 있는가 같은 정확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조회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리드 커미티드는 커밋된 데이터만 읽을 수 있는 격리 수준입니다.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QL의 기본값이
바로 리드 커미티드예요. 더티 리드는 막아주지만 같은 쿼리를 2번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시 코드는 계좌이체 로직에 리드 커미티드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인 CRUD, 즉 생성, 조회, 수정, 삭제 작업에서는 이 수준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격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피터블 리드는 MySQL InnoDB 엔진의 기본값입니다.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시점에 스냅샷을 찍어놓고 그 스냅샷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래서 다른 트랜잭션이 중간에 데이터를 바꾸고 커밋하더라도 내 트랜잭션 안에서는 항상 같은 결과가 보장됩니다. 코드 예시처럼 리포트를 생성하거나 정산 처리를 할 때 유용합니다.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면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팬텀 리드는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MySQL의 경우 겜락이라는 걸로 이 문제도 상당 부분 방지해줍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은 가장 높은 격리 수준입니다. 모든 트랜잭션이 마치 한 줄로 서서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세 가지 동시성 문제를 모두 방지하지만 그만큼 속도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전에 실행되었던 트랜잭션이 끝나고 나서야 다음 트랜잭션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데드락, 즉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면서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코드 예시는 좌석 예약 로직입니다. 좌석은 딱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두 명이 동시에 같은 좌석을 예약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중요한 작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스프링 부트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격리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서드 레벨에서 트랜잭션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에 아이솔레이션 파라미터를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메서드에만 적용되니까 필요한 곳에만 높은 격리 수준을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YML에서 글로벌로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하이버네이트 커넥션 아이솔레이션 값을 숫자로 지정합니다. 1이 리드 언커미티드, 2가 리드 커미티드, 4가 리피터블 리드, 8이 시리얼라이저블입니다. 보통은 글로벌 설정보다 메서드 레벨로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격리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문제를 방지하지만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대략적 통계는 리드 언커미티드, 일반 CRUD는 리드 커미티드, 리포트나 정산은 리피터블 리드, 좌석이나 재고 예약 같이 틀리면 안 되는 상황에선 시리얼라이저블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는 간단한 실무 팁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격리 수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MySQL은 리피터블 리드가 기본이고 PostgreSQL은 리드 커미티드가 기본입니다. 둘째, 전체에 높은 격리 수준을 적용하지 마시고 필요한 메서드에만 올리세요. 셋째, 낙관적 잠금, 즉 앱 버전 어노테이션과 조합하면 격리 수준을 낮추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리얼라이저블을 쓸 때는 데드락 대비해서 리트라이 로직을 반드시 넣어두세요. 이상으로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